카리스마가 얼굴을 안 보고도 알아볼 수 있어요. 유일하게 정말 무릎 꿇고 진짜 그렇게 존경을 하던 전북 출신이셨고, 한국의 모차르트다. 명곤 형이 싹 다 만들어준. 우리나라 음악을 한 10몇 개도 끌어올린 사람이 김명곤이에요.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이런 음악을 만들 수 있지? 그 이전에는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 저는 안 돼도 김명곤 씨가 편곡했기 때문에 됩니다 이랬어요. 아이,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 진짜 미친 사람이야.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구인이 아니었어, 그 사람은. 김명곤이라는 이름 석자는 딴 이름보다도 크고, 김명곤이라는 이 이름 석자가 지금이라도 그분을 조명한다는 프로그램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한 소절만 들어도 아, 이 노래 하는 곡들이 있죠. 세월 지나도 가슴속에 남는 선율들. 세월이 흘러 보석 같은 음악들이 쏟아지던 1980년대를 기억하시나요? 그토록 우리 만남은 빙글빙글 돌고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해.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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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오래전 일기를 만난 양 애틋해지는 멜로디.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그런데요, 한 시대의 공기 같은 이들 노래들엔 공통 분모로 등장하는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데 보이네 그 눈동자가 보이네. 나 혼자면 어때요? 난 아직 어린 모두 모여라 내 말 좀 들어보렴아. 이 모든 노래의 탄생 순간에 존재했던 음악인 김명곤. 그는 당대 스타들을 비추는 음악계의 큰 별이었습니다. 가수 신승훈입니다. 너무 놀랬고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신승훈입니다. 진짜 유명했었던 진짜 연예인을 보는 듯한 느낌. 부활의 기타리스트 김태원입니다. 그 카리스마가 이게 얼굴을 안 보고도 알아볼 수 있는.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영석입니다. 그때 이제 내가 저분을 보는구나. 모든 장르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 양반. 꿈으로 가득 차 설레이는 상처난 날. 김명곤은 시대의 초상이라 할 음악들을 만들고 다듬고 연주하고 녹음하며 한국 대중음악 전체를 밝힙니다. 그가 빚어낸 사운드로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죠. 가수 구창모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시대 때 가수들이 김명곤 씨하고 컨택이 안 된 사람이 없어요. 80년대, 90년대 초까지 모든 그러니까 히트곡에 관계된 곡들이 내가 볼 때 한 60%? 가수 권인아입니다. 그 엄청난 시대에는 명곤이 형의 전주, 간주 뭐 다 명곤이 형이 싹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수 김학래입니다. 모차르트라고 그랬죠. 우리는 한국의 모차르트다. 80년대. 가수 겸 프로듀서 윤상입니다. 품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요 대중음악의 퀄리티를 엄청나게 높여주신 분, 52년생 전북 출신이셨고,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한 기억을 하는 그런 매체들이 전무하다시피 했고, 약간 좀 울컥하는 마음이 생길 만큼 2001년도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김명곤 선배가.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요.
갑작스레 떠난 지 벌써 23년. 뒤늦게나마 김명곤이 남긴 소리의 우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그가 남긴 음악과 그 이면의 이야기를, 방송 마지막엔 그가 생전에 남겼던 미공개 음악을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곤 선배님을 기억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은 저는 가수 주현미입니다. JTB 매직 FM 특집 음악 다큐멘터리 슈퍼노바 김명곤. 그를 기리는 최초의 추모 헌정 방송입니다. JTB 매직 FM 특집 라디오 다큐멘터리 슈퍼노바 김명곤의 사운드 혁명. JTB 매직 FM 특집 라디오 다큐멘터리 슈퍼노바 김명곤의 사운드 혁명 1부를 시작합니다. 스스로 빛을 내며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별들. 이들 항성에도 삶과 죽음의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그 별들도 우리처럼 제각각의 운명이 있다는데요. 어떤 큰 별은 사라지면서 일순간 광대한 빛을 발산한다고 하죠. 이 별이 바로 슈퍼노바, 한자로는 초신성이죠. 죽음 이후에도 새롭게 빛나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명곤. 슈퍼노바가 된 그를 만나기 위해 1990년 서울 스튜디오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연주하는 피아노 전주가 흘러나옵니다. 김명곤과 함께한 동료 세션 기타리스트 들어와라. 함춘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신승훈입니다. 이제 그런 시작했겠지. 전주가 딱 나가는데 땅디당당당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히트 되겠다. 전주 피아노가 처음 딱 나오자마자 제가 웃었어요. 그 너무 좋아서 우와 이런 산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로 이 노래가 내가 이렇게 만든 노래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단 몇 초 만에 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주. 당시 김명곤의 전주는 히트의 보증 수표였습니다. 가수 정수라입니다. 임팩트 있게 인트로가 벌써 빠바빠빠바바 이 플러스 이게 그거에 간 거죠 일단은 인트로. 그래서 쌤 간결하고도 인상적인 전주. 남다른 이들은 몇 소절만으로도 김명곤표 음악을 감별했습니다. 가수 겸 프로듀서 윤상입니다. 딱 들으면 김명곤 선배가 아닐까 생각이 딱 드는 그분만의 색깔이 있어요. 특히나 뭐 빙글빙글 같은 곡들은 지금 들어도 너무 세련됐고 화성학은 공부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좀 타고난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영석입니다. 하여튼 천재예요. 제가 되게 만나고 싶었던 분이었는데 서울 스튜디오에서 딱 본 거죠. 걷게 너무 배우는 거죠 저는. 왜냐면 저는 클래식 작곡을 전공했기 때문에 대중음악의 어법이 되게 필요했어요. 배우는 게. 뭐 리듬이라든가 악기의 쓰임새라든가 뭐 클래식에서는 드럼, 베이스, 기타가 없잖아요.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교과서 같은 김명곤이 편곡한 개똥벌레입니다. 김명곤이 남긴 작곡은 150여 곡, 편곡은 1300여 곡, 피아노, 색소폰, 신디사이저 등 직접 연주한 곡은 셀 수조차 없습니다. 2001년
4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의 고향은 전북입니다. 김명곤의 서중 전주공고동창 정환일입니다. 유머 감각도 좋고 애가 의리도 있고 휘파람을 또 기가 막혀 불었어. 우리는 내품으면서만 휘파람을 부른데 호흡할 때는 들이마시면서도 소리를 내더라고. 저기 IQ는 전주에서 1, 2등 했었어요. 걔가 머리가 145인가 그랬었어요. IQ를 기억하세요? IQ는 1등 했었어요. 그래서 한문도 많이 알고 공부는 꼴등이고 아느니까. 김명곤의 고종사촌 고 장명수 씨 2022년 당시 인터뷰입니다. 우리 집을 가끔 잘 오고 근데 간에 아버지가 내 외삼촌 아니야. 그래서 그 외삼촌 음악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서 그 아들들이 전부 다 명건이 말고 전부 다 드럼 그다음에 무슨 색소폰 다 부르지. 음악가 집안의 7남매 중 넷째였던 김명곤. 아코디언을 하던 부친 김행영 씨는 익산의 방송국 악단장이었고 큰형은 드럼, 둘째 형은 색소폰을 연주했습니다. 김명곤은 가족들이 연주한 새 악기는 물론이고 클라리넷까지 섭렵합니다. 전국 대회를 휩쓴 전주 공고 관악부 활동으로 그의 음악은 더욱 단단해지죠. 전주공고동창 정환일입니다. 문명교양곡을 전악장을 플러스로 편곡해가지고 연주한 학교는 대한민국에 전주공고 하는 밖에 없어요. 고등학생이. 전주공고다고는 뭐 행문학 때는 시험도 안 봤어요. 관악명문 전주공고를 졸업한 김명곤은 이즘 야간업소 활동과 음악 공부를 병행합니다. 그리고 또래의 천재들을 만나죠. 전설의 밴드 사랑과 평화의 탄생입니다. 당대 음악계는 물론이고 음악을 꿈꾸던 많은 청년들이 사랑과 평화의 팬이 됩니다. 김범룡, 김성호, 김태원, 구창모, 배철수. 훗날 스타가 된 이들 역시 그랬죠.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이런 음악을 만들 수 있지? 그렇게 충격적인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매일매일 들었어요. 그때 아마 3학년, 4학년 때쯤 밴드 뮤직으로 자작곡으로 그게 나오는 게 기가 막혔죠. 밴드에 대해서 좀 깜짝 놀라는 밴드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팀이 사실 사랑과 평화가 거의 1순위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최고의 밴드였었어요. 이제 그때는 팬으로서 구경 갔다니까요. 송골매 내가 배철수 씨하고 80년도 1월 달에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 왔어요. 78, 79년도. 음악 침체기에 등장한 사랑과 평화. 압도적 연주와 사운드는 앞서 음악을 하던 이들에게도 충격일 정도였습니다. 김명곤과 함께한 동료 세션 기타리스트 김광석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그룹 하는 사람들한테 사랑과 평화만 나타나면 와 그냥 이러는 상황이었어요. 같은 뭐 경쟁자 정도 인식을 안 했어. 밴드 백두산 출신의 가수 유현상입니다. 8군에서 저도 연주하고 할 때인데 외국 밴드인 줄 알았어요. 외국 밴드인 줄. 원래 앉아서 있는 크롭인데 다 일어서서 같이 노래를 하는 거는 내 음악으로도 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평화했더라. 그래서 내가 와 정말 대단한 밴드로구나. 진짜 대단한 밴드. 가수 전영록입니다. 어마어마했죠. 건반이 수만 가지가 나오지만 그런 소리가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한동안 뜨면 앞에를 들어봐봐요. 인트로를 따바방 꽝꽝꽝꽝꽝 하는 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건반을. 음악계의 빛이 된 사랑과 평화. 이들을 위해 새로운 상까지 마련됩니다. 1년에 처음으로 신설한 중창 부분입니다. 사랑과 평화를 소개하겠습니다. 1979년 10대 가수상 수상과 라이브 공연입니다. 올겐 김명곤, 드럼 김태훈, 기타 제조 김수성홍석, 키보드 이글스의 오인스로 한동안 썸미서치로 데뷔 1년에 일약 인기의 정상에 올라선 팀입니다. 특성이 강한 이색적인 작곡과 특히 연주 실력이 대단하신 사랑과 평화는 전 무대에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장매 한 송이 이별의 선물로 장매 한 송이 연주와 사운드로 소문난 밴드. 5 멤버 가운데 김명곤은 특히 인상적이었죠. 중저음의 음색을 뽐내던 그가 겹겹이 쌓인 신티사이저로 간주를 시작하면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1979년 김명곤의 미니무그 신시사이저 연주입니다. 김명곤의 상징적 악기는 미니무그라는 신티사이저였습니다. 당시 가격도 사용법도 알 길 없던 생소한 악기였죠. 가수 겸 프로듀서 윤상입니다. 공이 몇 개인지를 친구들하고 세봤는데 800만 원이 붙어 있었어요. 82년도에. 그럼 제가 기억할 때 웬만한 집 한 채 값이거든요. 와, 저런 악기가 있다니. 군산호원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한상원입니다. 우리나라에 두 대인가 있었는데 김명곤 선생님의 소리를 만드시는 그 수준이 아주 세계적인 수준이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그 배경에서 묻어나는 그 영적인 그런 부분이 있죠. 숨쉬는 그 영혼의 느낌을, 그건 진짜 대가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수 구창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악기가 있는지도, 우리는 김명곤 씨한테 배워서 저희도 그렇게 무구, 어쩌다 맞춘 그대 그게 무구거든요. 그 빠빼리바라빠 그게 무구라는 그 간주가, 김명곤 씨가 하는 걸 보고 그것도 간주를 이걸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구라는 악기를 쓴 거예요. 70년대 말 새로운 악기와 음색을 선보이며 락, 펑크, 디스코, 블루스, 소울을 신들린 듯 연주한 김명곤. 그의 신티사이저 소리는 이미 한국 음악의 새로운 별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전성기 베이시스트이자 음악 프로듀서 송홍섭입니다. 그걸 하면서 같이 살았어요. 홍대 쪽에서 방을 얻어서 둘이서 자취를 했어요. 명곤이 형이 가요 편곡을 많이 했어요. 하면서. 근데 저가 그게 흥미가 있어갖고 많이 배웠죠. 많이 배웠고 그것 때문에 제가 그 프로듀서로 성장할 수도 있었던 거고, 그 경험 때문에. 경험이라는 게 어떤 기준치가 있으니까 뭘 만들 때 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가수 겸 작곡가 김성우입니다. 이제 그분이 그걸 함으로 인해서 오, 멋있다라고 이제 그때서야 눈이 뜨게 된 데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가수 겸 프로듀서 윤상입니다. 피아노는 잘 치는 분들이 많지만 전자악기를 듣고 이게 신디사이저구나 라는 걸 알게 만들어주신 분이 김명곤 선배. 김명곤은 80년대 초 사랑과 평화를 떠납니다. 최고의 멤버였던 4인과 이별을 고한 김명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우리 음악계엔 행운이 됩니다. 김명곤과 한맞출 새로운 멤버가 한국 음악계 전체가 된 것이죠. 그의 음악은 이제 라이브 무대가 아닌 레코딩 스튜디오를 거친 수많은 음반에 담겨집니다. 김명곤과 함께한 동료 세션 기타리스트 김광석입니다. 원래 나는 녹음실에 전속이대가 있었고 명곤 형은 사실 녹음실 전속도 아니었어요. 우리 와서 한다는 자체가 그 사람한테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세션하고 있는 이미 그거는 단계가 지나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때 아마 목요일인 것 같아요. 목요일은 그 서울 스튜디오가 명곤 형한테 그 스튜디오를 아예 비워놨어요. 그분을 할 수 있게끔. 다른 사람은 녹음실 대여가 안 되고. 작사가 지명길입니다. 김명곤 시대와 김명곤 시대 이전과의 구별이 편곡 부분에서 달라져요. 바이올린이라든가 관악기는 불러다가 했던 것이란 말이지. 근데 김명곤은 불러다가도 하지만 자기가 소리를 만들어서 쌓아나갔다. 이런 점에서 다른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 김명곤이라는 사람이 잘하는 악기가 건반하고 색스폰하고 두 가지야. 관악기도 웬만한 거는 다 한다고. 그 다음에 쌓아나가는 것을 자기가 다 쌓아나가는데 다 끝나고 나면 그게 한 20매딘조가 연주한 그 소리가 나온단 말이지. 이전에 없던 사운드 천재. 김명곤의 이름은 당대 거성
박춘석 작곡가에게도 전해집니다. 김명곤에게 편곡을 부탁한 곡은 빈잔. 가수 남진입니다. 그대의 싸늘한 김명곤이라는 이름을 혹시 그러면 잘 알죠. 제 노래 빈잔 편곡하신 분이에요. 아주 천재 예술가죠. 이 노래는 작곡을 박춘석 선생님 하셨어요. 그분이 택하신 분이 명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택했을 정도면 물어볼 필요가 없죠. 편곡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작곡보다 더 어렵죠. 편곡은 아주 악기 몇십 인조를 악보에다 쓰는 거예요. 아주 그때 당시 아주 색다른 편곡이죠. 지금도 빈잔 같은 편곡 어디 없죠? 별로 우리 가요계에. 바이올린으로 또 색스폰으로 아주 멋있게 연주했죠. 그 노래가 히트하는 데는 편곡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것 그대여 나머지 사람은 나의 빈잔을 채워. 당대 거장들인 김희가, 기록윤, 이봉조, 박춘석. 김명곤은 그들 모두를 합한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더해 신티사이저, 무한대의 소리를 가진 전자악기까지 자유자재였습니다. 1980년 즈음 그가 편곡하고 연주한 음악들은 확실히 풍부해진 사운드를 자랑합니다. 천사 같은 그 애가 내 곁에 와서는 좋아한다. 어둠 속을 헤매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몸 바쳐서 떠내려가 지금은 그 어디서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분우가 군 생활을 마치고 변신을 준비하던 전영록. 입대 전까지 포크 가수였던 이분이 1982년 말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요. 이 오빠가 변신을 장담하던 이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꼭 이거 형님한테 하고 싶어요. 무슨 곡이지? 그래서 주현미 노래인데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정말 트로트예요. 그래서 제가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지구레코드 사장님이 그럼 넌 통기타 치는 애가 돼? 저는 안 돼도 김명곤 씨가 편곡했기 때문에 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편곡자로 웃었어요. 건반이 뚜드르드르드르 이렇게 앞에 나옵니다. 전 인트로가. 그게 전부 김명곤 씨 아이디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기가 된 거죠. 김명곤 씨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덕분에 저는 노래는 한 곡 가지고 30가지로 부를 수가 있구나. 장르별로 그걸 알았어요. 그게 시초예요. 꿈으로 가득 차 설레이는 이 가슴에 전영록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예고 없이 찾아온 반가운 스타가 있었습니다. 가수 김학래입니다. 와,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차가? 왜 그러지 오늘?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JTB 매직 FM. 네네, 전 진짜 롤 모델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저는 이제 가수로서는 김정호 선배님을 좋아했고 연주자로서는 편곡자로서는 김명곤 선배님을 제일 좋아했고 첫 음반 슬픔의 심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얘기하면은 그걸 참고로 해서 가사를 많이 보세요. 그래서 가사를 많이 보시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남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사운드를 많이 뽑아내려고 애를 쓰세요. 슬픔의 심로 대히트 이후 후속곡을 준비하던 김학래. 어느 날 한국 전통 장단을 접목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내가 지금 할 수도 있는데 네가 기다려서 정말 좋은 편곡을 만날래? 지금 서둘러서 그냥 내가 자신 없는 걸 만날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겠습니다. 그래갖고 기다렸는데 정말 편곡이 그 당시에 획기적이었어요. 그 어느 정도였냐면은 우리나라 녹음실 기사들한테 다 선물돼요. 김학래의 영감을 김명곤은 신티사이저로 구현해냅니다. 빗나가지 않는 김명곤의 마법은 사실 고도의 전략, 편곡의 힘입니다.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영석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한 번 들으면 그냥 확 박히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신스드롭이라고 하는데 음악 용어로 대중들이 음악적인 분석을 전문가처럼 할 수는 없다 해도 꼭 이유가 있어요. 이 전체적인 구조가 너무너무 뛰어나신 분이에요. 편곡도 건축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작곡은 영감이 와서 하는 거지만 이 편곡은 계산해서 그 기승전결을 다 짜야 돼요. 설계를 해야 돼요. 훨씬 더 구조적인 작업이죠. 근데 작곡도 너무 훌륭하신데 이 편곡을 들어보면 지금도 배울 게 많은 편곡들이에요. 보이네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따딘띵 딴따라떼딴따 할 때 베이스는 계속 빰빠빔빰빰빰빰빰빰빰빰빰 계속 패턴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패턴 음악이 없었어요. 지금은 다 패턴 음악이잖아요. 앞서갔던 거예요. 다 레게 스타일이잖아요, 음악이. 그 다음에 중간에 그님이 보이네, 그님 이게 다 그때 당시 못 들어본 사운드인 거예요. 그님, 이걸 어떻게 여기를 메꿨지? 이렇게 처리했지? 보이네 그 가로등이 보이네 그님이 보이네 내 눈에 보이네 JTB 매직 FM 특집 라디오 다큐멘터리 슈퍼노바 김명곤의 사운드 혁명 1부를 마칩니다. JTB 매직 FM 특집 라디오 다큐멘터리 슈퍼노바 김명곤의 사운드 혁명 2부를 시작합니다.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영석입니다. 작곡은 아이를 낳는 거예요. 편곡은 그 아이를 왕으로 만들 거냐 거지로 만들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옷을 뭘 입히느냐에 따라서. 근데 명곤이 형 편곡이 어떤 옷을 입혔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베테랑이셨던 거죠. 명곤이 형 곡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건 지금 편곡이 많아서 지금 편곡 얘기를 한 건데 결국 편곡 잘하는 사람이 작곡도 잘하고 그래요. 김명곤 사운드. 편곡과 연주는 물론 작곡가로서도 김명곤은 빅히트를 이어갑니다. 여기는 도시의 거리 그대를 처음 만나고 우리들은 가수 정수라입니다. 이거는 85년도에 나와서 봤어요. 그래서 도시의 거리로 85년도에 제가 KBS 가수 여자 가수상을 탔죠. 80년대 중반 신티사이저 음악으로는 영미 팝송을 앞서버린 김명곤의 사운드. 김명곤의 메가히트 작곡의 아이러니. 앨범에 수록된 좋은 음악이 잊히는 일도 생깁니다. 저의 노래 환희뿐만이 아니라 곡을 들어보면 굉장히 다 앞서 나가서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이런 시스템 인터넷으로 활발하고 이러면 아마 훨씬 더. 그리고 전영록 오빠가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진을 너무 좋아해요. 진이 너무 좋다는 거 이 노래가. 그러니까 음악을 많이 쓸쓸하게 보일 때 그대가 필요한데 나를 두고 신스팝의 개척자 윤상. 일찍부터 김명곤의 사운드에 심취했다는 그는
남들이 지나칠 곳까지 찾아 듣고 매번 등장하는 김명곤이란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건 아무도 모르실 수도 있는데 푸른 시절이라고 정수라 씨가 기억이 나는 게 진짜 TV를 보다가 중학교 때 쇼크를 먹었는데 연주가 이건 정말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잠깐 틀어드릴까요? 이 곡 혹시 모르세요? 1984년 김명곤이 작곡, 편곡, 연주한 푸른 시절입니다. 그냥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제 기억에 아마 80년대 중반이에요. 네. 이게 이제 김명곤 선배 곡인데 연주가 대한민국의 일반 가요 수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환희 이런 노래는 이 곡 다음인데 정말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려고 정말 마음 먹고 만드신 곡 같아요. 믹스도 너무 잘했고 뭐 당시 뭐 카시오페이아 같은 일본 그룹도 부럽지가 않아요. 김명곤이 작곡한 음악들은 그의 연주와 편곡까지 더해진 김명곤 사운드 그 자체였습니다. 당대 히트는 물론 지금 들어도 손색 없습니다. 너에게 전해주오 창밖으로 스쳐가는 그대의 뒷모습 그님이 보이네. 가수 혜은이입니다. 원하는 바는 히트를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파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애하고 부른 노래가 히트할 수 있을까? 이건 상업적은 아닌데 상업성은 없었지만 이건 좀 뭐 어떤 신드롬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저의 대표곡이 되어 있을 정도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울타리가 없는 나라 나 찌루찌루의 김명곤의 등장으로 변화하는 80년대 한국 음악. 최초의 키즈팝 1985년 파란 나라 또한 김명곤의 작곡입니다. 특히 이 곡은 이후 등장하는 김명곤 클래식들의 예고편 격이었는데요. 되돌려 파란 나라를 전주부터 다시 들어보면요. 바이올린 등 현악의 바탕에 그림을 그리는 듯한 오보의 선율. 전자악기의 선구자인 김명곤은 그 반대편 클래식 도입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김명곤이 편곡한 1987년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의 전주입니다. 영훈이, 이영훈 작품이 전부 김명곤 편곡이에요. 가수 권이나입니다. 전주, 간주 뭐 다 명곤 형이 싹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노래들의 히트에는 명곤이 형의 힘이 또 엄청난. 전자악기로 혁신을 보여준 김명곤은 한국형 발라드를 완결시킵니다.
이문세 3, 4, 5, 6집에 담긴 김명곤의 클래식 사운드. 그 탄생엔 비화가 있습니다. 가수 군대 권인아입니다. 갔다 와서 83년에 제대해서 4년도에 그때 이영훈이하고 나하고 내 고등학교 동기 하나 있어요. 기타 치는 친구. 셋이서 제일 먼저 만나갖고 같이 고민하면서 광화문에서 매일 모여갖고 연습하고 그럴 때 이제 이영훈이 나한테 고등학교 때부터 써놨던 곡들을 다 보여줬죠. 피아노 치면서 부르면서 이나 씨 부르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대로 고르라고. 근데 난 별로 귀에 안 와닿더라고. 그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문세 씨하고 우리 거기에서 처음 만났어요. 이문세 씨가 이제 어민호 형한테 받으려고 왔는데 인호 형이 곡 써놓은 거 없으니까 야 니들 곡 쓴 거 좀 들려줘. 밴드 신촌블루스의 싱어 겸 기타리스트 어민호입니다. 어쨌든 이영훈 곡을 내가 다 들어봤기 때문에 난 아직 모르잖아요. 뭐 이런 곡들이 있었어요. 그때 맨 처음에 그 뭐 그런 거 듣더니 시큰둥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러더니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둘이. 소문을 들으니까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명곤 씨가 편곡을 하고 있을 때예요. 편곡을 도대체 그룹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발라드 같은 걸 편곡을 할 수 있을까라고 난 좀 약간 의구심도 들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녹음할 때 가서 이렇게 앉아서 딱 들으니까 그 발라드를 그렇게 멋있게 편곡하리라고 난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영훈의 곡을, 이문세 곡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앨범이 나오고 이문세가 전국 공연 갈 때 맨 처음에 내가 반주를 했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악보들이 김명곤 씨가 편곡한 악보들이 거의 다예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아주 세심하고 그래서 그 악보를 보고서 내가 나나는 대로 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야, 이런 진행으로 가면 이게 되는 거구나, 멋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데서 내가 좀 놀랬죠. 김명곤과 함께한다는 것은 세련된 편곡과 구성을 보장받는 것. 섬세한 김명곤표 피아노와 신티사이저 연주까지 더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의 공기를 담아낸 이문세표 발라드가 탄생하죠. 특히 김명곤의 전주는 지금도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대 떠나 비나리노 세월이 흘러 이영훈의 작곡에 빛을 더해준 김명곤의 작업 방식은 어땠을까요? 녹음에 참여한 세션 드러머 배수연 씨는 그 치열했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김명곤이라는 사람이 이 음악적으로 머리가 비상해요. 딴 사람은 상상을 못할 정도야. 일단 반주 녹음을 다 넣어놓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제 건반 악기를 더빙을 하잖아요. 여기서 다 나와. 머리에 다 들어있다고. 거기서 자기 그 음악이 다 나오는 거예요. 보통 뭐 악보에 써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악보는 기본적으로 가져오죠. 기본적인 악보를 가져와서 자기가 뭐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옛날에는 그냥 편곡자 한 대로 다 해서 반주만 하면 끝났는데 명곤이하고 작업할 때는 가수가 가녹음을 해. 가녹음. 그래서 우리가 반주할 때 가수 노래를 듣고서 거기에서 비껴가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이렇게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오케스트라 같은 거 명곤이가 했지. 오케스트라를요? 그럼 스트링 파트가 오면은 명곤이가 스트링 악보를 다 편곡해서 놀아준다고. 당연하지. 그 작곡가는 거의 안 해요. 대부분의 녹음에 참여했던 또 한 사람, 당대 최고 기타리스트 김광석입니다. 다다디 다다디 다디 다다야. 그 명곤 형이 만드는 거예요. 이영훈 작곡가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작곡가가 못 만들어요. 작곡가가 만들어놨던 편곡자가 그거 안 써요. 나는 그 당시에 최고 소리에 들었는데도 가서 명곤이 하는 얘기를
광서가 너 기타를 이렇게 쳐라래. 악보를 주고 광서가 잘 봐. 따다딘 따다디다디리 와와와와와와 이렇게 이영훈이 간직해온 영감과 이문세의 목소리. 오늘은 김명곤의 피아노와 신티사이저 연주, 그리고 구성과 서사에 귀 기울여 볼까요? 나의 마음속에 항상 들려오는 그대와 같이 걷던 그 길가의 빗소리. 하늘은 맑아 있고 햇살은 따스한데 담배 연기는 한숨 태워. 하루를 너의 생각하면서 걷다가 바라본 하늘은 흰구름 말이 없이 흐르고 푸르름 변함이 없건만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것. 어느 지나간 날에 오늘이 생각날까. 그대 웃으며 큰 소리로 내게 물었지. 그날은 지나가고 아무 기억도 없이 그저 그대의 웃음소리뿐. 하루를 너의 생각하면서 걷다가 바라본 하늘은 싱구름 말이 없이 흐르고 푸르름 변함이 없건만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것.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것.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것.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것 (1987년) 한국 음반 사상 최대인 285만 장의 메가히트를 기록한 이문세 4집. 곡 전체를 편곡하고 연주한 김명곤은 이로써 한국 음악계의 특이점을 만들어냅니다. 영미 팝송으론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우리만의 감성이 오롯이 담긴 대체 불가한 음악들이 이어진 것이죠.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영석입니다. 어느 한 곡 편곡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한 곡 편곡이 비슷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지. 모든 장르를 다 소화했으니까 천재죠. 그러니까 천재라고 하죠. 이렇게 우린 헤어져 김명곤으로 인해 음악계의 인식도 변화를 맞습니다. 편곡가의 역할과 위상 말입니다. 작사 작곡자명과 함께 나란히 인쇄된 편곡 김명곤. 이전까진 편곡자명이 없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영석입니다. 우리가 편곡이라는 걸 언제부터 편곡이 진짜 중요하구나를 느끼게 됐냐면 대략 보면 나갔을 때예요. 사람들이 원곡하고 다르게 편곡이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그때 저는 많이 느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은 완전히 편곡의 시대예요. 사실은. 사운드 디자인의 시대예요. 지금은. 디자인이 중요해진 시대예요. 이제 편곡도 중요하고 믹싱도 중요하고 이게 다 중요해지는 거예요. 각자의 포지셔닝이. 그게 일종의 민주주의 같은 거잖아요. 사회랑 결부했을 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가는 게. 옛날엔 이 사람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 사람과
이제 모두 세월 따라 김명곤이 편곡한 총 4장의 앨범은 음악적 진화는 물론 전곡 히트를 이어갔죠. 전자악기에 이어 클래식한 발라드의 성공. 그리고 이제 김명곤과 김정호. 이 김정호라는 가수 권인아입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동갑이에요. 명곤이 형이랑. 정호 형이 그 만든 어떤 발라드의 모델. 그 전까지 통기타는 번안곡들이 주류를 이루던 시절이에요. 그때 이제 김정호라는 가수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형태, 한국적인 발라드의 형태라고 그럴까? 김정호, 우리 명곤이 형. 가수 구창모입니다. 김정호 씨하고 완전 절친이에요. 예, 하얀 나비. 동갑의 친구. 52년생. 아주 절친이에요. 그리고 명곤이 형이 정호 형을 너무 좋아했어요. 아주 친구로서. 김정호 씨도 마찬가지고. 그래 김정호 씨 작품이 명곤이 형이 편곡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두 천재의 첫 음악은 1981년 곡 기도입니다. 김정호가 작곡하고 김명곤이 이를 변화와 서사로 편곡했죠. 꽃 찾아가네 꽃 찾아가네 하늘에 기도하고 꽃 찾아가네 어둠 속을 헤매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니 빛이 스며드네 빛이 스며드네 하늘의 빛이 단 한 곡으로 시작된 그들의 협업은 1983년 5집 앨범 전체로 확장됩니다. 변화된 사운드가 김정호의 목소리를 더욱 돋보이게 하죠. 1983년 김명곤이 편곡한 고독한 여자의 미소는 슬퍼입니다. 헝클어진 머리 바람에 주고 걸어가는 여자 김정호의 한이 담긴 강렬한 곡 님. 사실 편곡은 매우 서구적입니다. 재즈 관악기와 날카로운 락 기타가 결합된 느린 블루스죠. 김명곤은 한국적 감성과 서구적 반주가 만들어낼 시너지까지도 예측했던 것일까요? JTB 매직 FM 특집 라디오 다큐멘터리 슈퍼노바 김명곤의 사운드 혁명 2부를 마칩니다. JTB 매직 FM 특집 라디오 다큐멘터리 슈퍼노바 김명곤의 사운드 혁명 3부를 시작합니다. 김명곤에겐 늘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 가장 슬픈 피아노 연주 같은 문제 말이죠. 가수 신승훈입니다. 근데 뮤지션이다 보니까 잠은 안 오고 매일 조그마한 건반 갖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리움 때문일 다음에
이게 정박으로 맞춰서 꺼야 이렇게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정말 고민이 많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움 때문일 하자 그냥 꺼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툭 던진 다음에 생각난 게 이제 김명원 선배님이었죠. 그래서 딱 들려드리니까 야 노래 진짜 잘 만들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저 선배님 대신에 이거 꺼야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슬픈 피아노 연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게 어딨어. 그랬더니 아니 그냥 제가 딱 들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슬프면 돼요. 그랬더니 피아노 앉으시더니 한번 불러봐. 그래서 제가 불렀죠. 그래서 그리움 때문일 한 다음에 꺼야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저도 또 웃었어요. 미소 속에 비친 그때 처음 녹음할 때처럼 또 이렇게 입에서 우와 소리가 나와요. 내일이면 찾아올 그리움 때문일 거야. 내 곁에 있어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 하지만 떠날 필요 없잖아. 보이지 않게 사랑할 거야. 너무 슬퍼 눈물 보이지만 어제는 사랑을 오늘은 이별을 미소 짓는 얼굴로 울고 있었지. 하지만 나 이렇게 슬프게 우는 걸 내일이면 찾아올 그리움 때문일 거야. 어제는 사랑을 오늘은 이별을 미소 짓는 얼굴로 울고 있었지. 하지만 나 이렇게 슬프게 우는 걸 내일이면 찾아올 그리움 때문일 거야. 신승호는 물론 그 이전에 김정호, 이문세의 음악을 이끌어낸 김명곤, 동시에 변진섭까지 아우르며 한국 발라드의 전성시대를 전방위에서 견인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별 또한 슬프지 않다고 변명하며. 김명곤, 그는 알았을까요? 사랑과 평화 시절의 김명곤을 듣고 음악을 시작한 청년들이 자신을 선택하리라는 것을요. 1985년 거센 바람을 일으킨 신인 김범룡은 기획사와 계약 조건으로 김명곤을 요구했답니다. 예, 그렇죠. 워낙 팬이었고 제가 가수로서 출발을 할 시점에 원래는 그 조건을 얘기할 때 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만 뭐 한 200~300이라도 좀 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건이 뭐냐고 그랬을 때 그건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제 조건은 김명곤 씨를 제 편곡을 김명곤 씨를 써주십시오. 그게 제 조건입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말이 나와버렸어요. 그분이 해야만이 이게 내가 이 통기타로 막 만드는 노래가 업그레이드해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정말 제 생각이 그때 당시에 내 인생 중에 제일 현명했던 것 같아요. 김범용이 직접 기타를 잡습니다. 그리고 노래와 함께 이어지는 짧은 연주 멜로디들, 음악 용어로 오블리가토를 입으로 소리내 들려줍니다. 원래는 어땠습니까? 이제 문 밖엔 귀뚜라미 울고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A2로 가면 저 멀리엔 기타 소리 따따다다다 귓가에 들려오는데 따라리리리리리리 언제님은 오시려나 빠빠빠바바바바 바람만 위안이 부네.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내님은 바람 미련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중간에 들어가는 선이 없었으면 이 노래가 지금처럼 아주 작은 부분인데요. 아니요, 절대적으로 이게 지배를 해요. 그 정서를 음악을 들어보면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만들었을 때가 한 10이라면은 100. 김범용 본인 작곡임에도 히트의 공로를 고인에게 돌립니다. 어둠만이 짙어가네. 저 멀리엔 기타 소리 귓가에 들려오는데 언제님은 오시려나 바람만 휑하니 부네. 내님은 바람 미련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도 잠 못 이루고 어둠 속에 잠긴 내 모르는 사이 뇌리에 각인된 멜로디. 음악의 바다로 항해를 떠난 이에게 김명곤은 순풍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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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울려놓고 강변가요제로 입상해 성공적인 데뷔를 마친 이상우. 1집이 어느 정도 잘 됐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가수들은 곡을 받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이제 작업을 딱 하는데 와, 이거 완전 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하늘을 본 거예요. 그때 만든 게 그녀를 만나는 곳 100m죠. 더군다나 이 노래는 리메이크예요.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길모퉁이 작은 꽃집에 예쁜 인형 같은 그녀를 만나는 곳 100m전이 원래 고백을 해야지라는 그 작곡가가 이나무거든요. 이상우 이나무 친구예요. 멜로디를 상당히 잘 탑라인을 잘 뽑는 친구라 혹시 네가 불렀던 것 중에라도 히트 안 했지만 좋은 노래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했더니 고백을 해야지라는 노래를 그 자리에서 들려준 거예요. 멜로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케이, 이거 내가 가사 바꾸고 편곡 바꾸고 다시 만들겠다. 노영심 씨가 가사를 쓰고 김명곤 씨가 편곡을 한 건데 그런 편곡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요인데 가요의 리듬을 폴카를 썼어요. 행진곡에서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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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에 이런 리듬을 쓴 가요가 어디 있어요? 거의 없어요.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칼라 TV의 쇼프로, FM 개국과 라디오 음악 방송, 그리고 마이마이 카세트가 등장하는 1980년대. 더 많은 음악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의 인구 분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70년대 생들의 청춘 시절이기에 더욱 그랬죠. 시대를 만난 김명곤 사운드는 가요 순위 방송에도 나타납니다. 1983년부터 1992년까지 근 10년의 기록을 살펴보니 422회 방송 가운데 김명곤의 작곡 또는 편곡이 88번이나 1위를 차지합니다. 10년 동안 5주에 한 번은 김명곤이 차트 정상곡을 견인한 것이죠. 80년대 음악의 큰별 김명곤. 그의 절정기는 아시안게임이 열리던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1986년 이문세가 생애 첫 골든컵을 수상하며 김명곤의 편곡이 17번이나 차트 1위를 기록합니다. 3주에 한 번은 김명곤 사운드가 정상을 차지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86년 6월 3주차입니다. 상위 10곡 중 절반인 5곡이 김명곤 편곡입니다. 한국 음악의 절반 이상을 김명곤이 내놓는다는 소리가 나올 법도 했죠. 그때의 노래들을 들어보면요. 수잔 난 너를 사랑해 후회 없이 난 너를 사랑해 그러나 사랑은 나에게 고통을 안겨줬어요 떠나가버린 그대 때문에 내 모습이 아리아가요 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나 그 시절에 너를 또 만나서 살아갈 수 있을까 히트곡이다 싶으면 김명곤 이름이 약방 감초처럼 등장하니 가히 김명곤의 시대였죠. 가수 권이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음악 산업이 80년대, 90년대에 명곤 형이 편곡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 때 비로소 음반 시장이 4천억, 5천억 이렇게 올라갔었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반 산업 자체의 파이가 엄청 커졌을 때 그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음반 업자들 또 제작자들이 새로운 신인 발굴에 막들 투자를 엄청 쏟아부었으니까 그때부터. 전국 젊은이들의 모임 행진가족 대잔치 이렇게 88체육관에서 그 첫 번째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진가족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불렀던 너에게 나는 톰크나이 앨범. 사실 가수 제가 이규석입니다. 그 곡을 썩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제 소속사 대표님께서 트로트 작곡가였어요. 트로트 작곡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타를 막 들려주시는데 너는 나에게 뭐 이렇게 막 그래서 막 이거 너무 싫다고 막 이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곡을 김명곤 형님이 편곡을 해주셨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노래가 되고 화려한 그런 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편곡 때문에 그 노래를 결국 부르게 됐고 또 사랑을 많이 받게 됐죠. 더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대중들과 고품질로 시장을 주도한 김명곤 사운드. 수요자, 공급자 모두가 김명곤의 강력한 중력에 이끌려 음악 시장은 새로운 공전 궤도를 형성합니다. 장르 불문, 그를 찾는 일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사랑했어요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쩌나 닮은 사람 안 두면
다시 돌아올 수 없나 돌아올 수 없나 그 영한 날개를 접어야 하는 외로운 사랑아 당신은 내 사랑 영원한 내 사랑 모든 장르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 양반.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음반을 들으면 거기에 발라드도 들었고 레게도 들어있고 모든 장르가 들어가 있잖아요. 10곡 안에. 옛날에 LP판 요때. 그래서 와 이거 뭐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 레게든 발라드든 펑키든 혹은 뭐 EDM 쪽 뭐 다 문을 열 수 있는 사람. 지금은 다 이제 세분화되고 자기가 잘하는 장르만 하죠. 지금은 드래그의 시대잖아요. 음악 쓰기가 편해진 거예요. 사진 포샵 하듯이 사진 작가 흉내내기가 쉬워진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진짜가 아니면 못했거든요. 진짜 연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실제 음악을 연주자를 데려다 놓고 악보 주고 하고 뭐 이럴 때니까 장인 정신이 더 깊게 배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한 땀 한 땀. 장르 불문, 대중의 유행을 주도하던 김명곤. 그런 그가 유달리 애착을 보인 분야가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 접고 있던 밴드 음악의 꿈이었죠. 밴드 출신 후배들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습니다. 1985년 송골매를 떠나 홀로 선 가수 구창모. 후배의 새 출발을 위해 남 앞에 서기 싫어하던 김명곤이 방송 인터뷰까지 응합니다. 현재까지 김명곤의 육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1985년 말 가수 구창모와 김명곤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제가 감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키보드 연주자이시고 또 최고의 편곡 감각을 가지고 계신 김명곤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곤 씨. 그렇습니다. 구창모 씨의 솔로로 출발한다는 그 말을 듣고 저도 좀 많이 돕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룹 생활을 오래 하면서 또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저한테요. 그래서 이제 팀을 하다가 혼자 나와가지고 그 혼자 하는 여럿이 하다가 혼자 하니까 그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구창모 씨를 보고 제가 곡을 갖다가 좀 줘야 되겠다 생각을 부끄럽지만 그랬는데 또 역시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해줬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너무 칭찬만 해주신 것 같은데요.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김명곤 씨가 써주신 곡 그리고 제가 부른 노래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볼 때마다 좋아지는 그녀 정신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서로 통하는 게 있으니까 나는 그 형을 정말 존경을 했었고 진짜 존경해.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형이기 때문에 내가 배울 점도 많았어. 뭐 이것저것 생각할 때마다 되뇌는 얘기지만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하지만 그 감성, 음악적인 감성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냥 뛰어난 게 아니고 매우 뛰어난 사람이에요. 송골매 한 집에 들어있나? 이젠 눈물을 거두어야지라는 데 있어요. 거기에 보면 색스폰 연주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주 그 곡을 만들 때서부터 이거는 무조건 김명곤 씨가 색스폰 솔로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초빙을 한 거죠. 김명곤 씨의 그 감성이 아주 그대로 묻어납니다. 이제 눈물을 거두어야죠. 이제 눈물을 거두어야죠.
밴드 백두산으로 한국 헤비메탈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랐던 유현상. 명곤형을 본 다음에 내가 천재가 아니구나. 아 진짜 그 말할 거리라는 노래를 그 곡을 명곤형한테 부탁한 적이 있어요. 우리 멤버라든가 락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근데 왠지 모르게 명곤형한테만 이렇게 부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두 손을 들었잖아요. 두 손을. 뭐 항복한 거죠 뭐. 이런저런 하면 벌써 이 사람은 이게 어떤 음악이고 어떻게 가야 되고 이 친구가 어떻게 노래를 할 것이고 이게 어떻게 나와야 뭐 항복 이런. 그러면서 명곤형을 존경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자주 이렇게 뵈면서 음악적인 얘기, 살아가는 얘기 이런 것도 같이 나누면서 명곤형한테 제가 어떻게 이제 여자야라는 노래입니다. 여자야. 그걸 또 편곡을 명곤형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형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뭐 여자야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소리가 쟤는 이렇게 나오지? 제가 분명히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나갈 수 있고 사람들이 이 전주만 들어도 전부 다 저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진행, 그런 멜로디. 거의 35년 된 곡인데 어디도 짠짠짠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후배들의 도전에 최고의 응원은 결국 진심이 담긴 음악이었습니다. 그와 오랜 시간 함께한 엔지니어 이용준 감독. 그는 김명곤이 김현식의 솔로 활동에 전한 진심의 응원을 확신합니다. 저도 맨날 명곤성 생각만 하면 눈물이 핑핑 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김현식의 사랑했어요 앨범을 많이 들어요. 들어보면 명곤성에 당신의 마음이 거기 들어있다고 난 보거든요. 너무너무 편곡이 좋거든 그게. 그때 당시 83년도 2년도인데 락 편곡을 갖다가 쓸쓸하게 만들어 놓은 그 어둠 그 별빛 이런 노래 들어보면 족하게 내가 젖어 맨날 이러거든. 어둠은 당신의 숨소리처럼 가만히 다가와 나를 감싸고 별빛은 어둠을 뚫고 내려와 무거운 내 마음 투명하게 해. 밤마다 내게 어둠을 내려주네. 밤마다 내게 별빛을 보내주네.
JTB 매직 FM 특집 라디오 다큐멘터리 슈퍼노바 김명곤의 사운드 혁명 3부를 마칩니다. JTB 매직 FM 특집 라디오 다큐멘터리 슈퍼노바 김명곤의 사운드 혁명 4부를 시작합니다. 언젠가 홀로 서야 하는 밴드맨의 숙명을 공감해서였을까요? 후배 배철수의 솔로 앨범에도 김명곤이 편곡을 맡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아 모두 모여라 내 말 전주가 멋진 윤수일의 음악들도 김명곤입니다. 숨겨진 명곡들에도 김명곤이 있었습니다. 일이라는 가수가 부른 곡 어제, 무슨 사연인가요? 박춘삼의 회색 탁자, 회색 탁자 위엔 오늘도 빨간 촛불 흔들려 한 줄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김명곤의 마음을 그의 20년 단짝 드러머 배수연이 대신 들려줍니다. 김수리하고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음악 작업, 못다 핀 꽃원송이도 명곤이가 다 반주해주고 정말 대단한 사람. 그 정이 많고 사람이. 그 가수들이 이제 편곡료가 없어가지고 명곤이한테 부탁을 하면 흔쾌히 그거 다 편곡해줬다고. 무료로. 얘가 음반을 내고 싶어 하는데 형편이 어렵구나. 형님 제가 요새 형편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 가져와 내가 해줄게. 그냥 무료로 해줬다니까. 그럼 많아요 많아. 딱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근데 많다고. 정 많은 사람. 아픔을 나눌 때도 김명곤이 함께했습니다. 먼저 떠난 친구 김정호를 위해 1985년 제작된 한국 최초 헌정음반 김정호 추모 앨범 절친 김명곤이 도맡았습니다. 후배 장덕이 떠났을 때도 마찬가지 김명곤이 나섰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잊지 말아요. 김명곤의 작곡은 150여 곡, 편곡은 약 1,300여 곡이니 어림잡아도 매년 100여 곡 이상을 세상에 내놓은 셈입니다. 연주에 참여한 곡까지 더하면 이루 셀 수도 없다 합니다. 김명곤과 함께한 동료 세션 기타리스트 김광석입니다. 그건 데이터만 이렇게 증명이 된 것만 올라온 거예요. 1,300곡 해주면 내가 볼 때 수만 곡 될 거야, 막 편곡한 것만. 내가 저 녹음한 게 한 20만 곡이 돼요. 이해가 안 가시죠? 20만 곡이라 그러면 어떻게 20만 곡이 되는지. 수많은 곡들 가늠해 보건대 그의 삶은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김명곤의 후배이자 거장이 된 프로듀서 송홍섭과 김형석은 녹음실 생활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저는 100% 이해하죠. 제가 중환자실을 한 6번 갔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안 먹고 안 자고 끝날 때까지 해서 쓰러진다는 얘기죠. 그거야말로 정신력으로 달리는 거니까 몸이 나중엔 못 받쳐주죠. 하루에 일과 시간이 그래요? 하루가 아니죠. 이게 단위가 보통 한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야 돼. 하루 끝나고 잠자고 이런 게 아니고 이 프로젝트별로 해서 끝날 때까지 가니까 여기서 잠깐 잘 수도 있고 여기서 가다가 여기서 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불규칙할 수밖에 없어요. 일 자체가.
그 다음에 이게 루틴하게 생활계획표 짜듯이 딱딱딱딱 하는 비즈니스 일이 아니잖아요. 감성이라는 거는 마치 무당처럼 왔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있고 막 이 잡을 수 없는 실체가 계속 에너지가 이렇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변칙적이고 계획적이지가 않고 항상 뭔가 결핍이 또 있어야 되고 그래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걸 음악으로 승화하고 멀찍이서 보면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서 딱 보면 이제 그 치열함이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 치열함이 있기 때문에 창작물이 나오고 본인의 성취감이 생기고 1992년 김명곤에게도 낯선 시간이 찾아옵니다. 젊은 김명곤이 파란을 일으켰듯 서태지와 같은 새로운 청년들의 등장으로 음악계가 급격히 변화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긴 쉼표. 김명곤은 잊었던 자신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가수 권이나입니다. 속 깊은 얘기를 하지는 않고 야 이나야 저 우리 하는 게 있는데 밴드 슈퍼밴드라고 일단 가명을 붙였다 가칭 그거 하고 있는데 네가 노래 좀 몇 곡 해야지. 그래서 아 형 시켜주면 하지 이제 그러고. 김명곤과 함께한 동료 세션 드러머 배수연입니다. 연습하게 된 거예요. 한 2년 정도 했나? 그때 이제 나하고 김명곤 청음 스튜디오라고 거기서 연습을 하는데 간혹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내가 떠줘봐 그러고. 그러니까 아직 그 유작이 남아있다고. 심기일전의 시간. 또한 자신의 경험을 젊은이들에게 전할 기회도 갖게 되는데요. 실용음악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던 90년대 중반. 김명곤은 미국 버클리 음대와 연계된 음악기관에서 중요한 수업을 맡게 됩니다. 밴드계의 대선배인 김홍탁의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히식스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 서울 재즈 아카데미 초대 원장 김홍탁입니다. 당연히 앙상블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앙상블 담당이었습니다. 김명곤 후배가. 우리가 제일 지향하는 게 밴드 아니겠습니까? 앙상블. 그런 합주 시간이기 때문에 경험인도 많아야 되고 그런 창의력, 창조력 같은 게 많은 사람. 공부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무대 경험도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실험 많이 해본 사람들. 그런 면으로 김명곤 후배가 아주 으뜸이라면 으뜸이죠. 으뜸한 거죠. 네. 하지만 김명곤의 내면은 예전과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녹음실 생활로 인한 불면, 과음, 새로운 음악에 대한 고민, 설상가상, 사고로 인해 연주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영석입니다. 그 형이 손을 다치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옛날처럼 피아노를 자유롭게 못 치셨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답답한 마음을 달래준 것은 음악이 아닌 고향이었습니다. 그즈음 김명곤은 서울 근교 대신 굳이 먼 길을 달려 완주의 한 식당을 찾곤 합니다. 김명곤이 찾던 완주의 김금석, 심홍련 부부입니다. 원래 그 명곤이가요, 공고 다닐 때 밴드 하던 그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 친구들이 자기가 좋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소개하는 사람이 그런 유명한 사람이니까 잘 모시라고. 그런데 뭐 우리야 뭐 가수면 가수고 그냥 성의껏 해주면 되는 거죠. 동선배니까 시내도 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음식을 그대로 그냥 김치에다가 청국장, 뭐 된장, 그냥 토속 음식으로 차려줬는데 먹고 난다더니 안 가요. 안 간대요. 내가 이제 다른 집을. 때로는 가족을 동반했고 때로는 작곡가 이영훈 등 동료들을 이끌어 찾아옵니다. 혼자서 모닥불을 벗삼아 밤을 지새기도 했다는군요. 불멍 밖에다가 숯불을 피워놓고 혼자 이렇게 낭만 즐기고 경치 좋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옆에 보면 뭐 노트 하나 갖다 놓고 있고 봉투에다가 얼마를 놔서 테레비 그 앞에다 놓고 가고 돈이 없으면 다음에 와서 저기 하면 봉투에다가 또 몇십만 원 넣어놓고 가고 빠지지 않고 내 집 과묵했지만 소탈했던 김명곤. 어느 날 자신이 동생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훅 하면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님이를 모시겠다고 그래서 그래라 그 인성에 대해서 그래라 의형제를 맺었어요. 거기서 변함 없이 그럼 형제간에 지내자. 전주와 행사하면 우리 애들 데리고 가고 몇십 년을 그렇게 지냈죠. 둘째 딸, 큰 딸이랑 애들 다 데리고 그냥 구경도 다니고 놀러도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애들도 삼촌, 친삼촌 같이 그냥 그렇게 따르고 지금도 한 번씩 삼촌 얘기하고 진짜 인성도 좋고 남한테 말하자면 배려도 하고 친조카들처럼 맛난 음식이며 가수들 공연도 보여주던 김명곤. 하지만 그 인정 많던 서울 삼촌은 야속하게도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이, 시방, 그 얘기하면 가슴 아프지요, 지금도. 전라북도 인제 하나 일찍 갔어. 날짜도 안 잊어버려. 내가 6일인가 7일인가 왔다 그러면서 형수님 며칠 있다 내려갈게 했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병원이라고 그러더라고. 입원했다고. 몸이 안 좋아서 뭐 검사하고 어쩌고 그런다고. 그 해에 우리 큰아들이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11월 날 받아나갖고 삼촌이 가수 애들 데리고 와서 너 축가 불러주고 아마 우리 큰아들 보고 그랬거든. 근데 9월 달에 죽었어요. 9월 달에. 진짜. 마지막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김명곤은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49이었습니다. 망각의 세월, 세어보니 23년. 하지만 그는 지금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있었습니다. 김명곤이라는 그 이 이름 석자가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거를 지금이라도 지금 드러내줘서 그 집안에서는 어쨌든 너무 고맙고요. 뭐 인사라도 제대로 한 적도 없고 그 형한테 선물이라도 변변찮게 해본 적도 없고 그게 너무 죄송스럽고 제가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울컥도 오고 코끝이 찡합니다. 예. 우리 집사람이 얘기했는데 잠꼬대를 내가 그렇게 한대요. 명건이 형 찾는 잠꼬대를.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이제 한동안 이제 그랬었죠. 저가지고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제가 의지를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또 선하신 분이고 외로움을 늘 함께 해줬던 정말 늘 따뜻했죠. 지금도 뭐 그 형 생각하면 따뜻한 형이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또 영향을 받았죠. 사실 그렇게 되려고. 김명곤 선생님을 직접 만나 뵌 건 정원영 씨랑 저랑 같이 저기 사랑의 병원 오셨다 그래서 옆에 가서 정원영 씨랑 나랑 어떻게 말 한번 걸어보려고 한참 기다렸다 가서 인사드리고 저희 음악하는 누구누구 김명곤 선생님께서 너무나도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깜짝 놀랐죠. 이런 대가분이 이렇게 또 겸손하시고 이렇게 친근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사랑의 평화라는 밴드가 참 특별한 밴드지만 저는 엄청난 그 배려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심이 안 생길 수가 없죠. 뭐 사부님 정도? 비슷한 나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죠. 그분의 음악을 듣고 제가 배웠고 그 존경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조명한다는 어떤 이 프로그램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김명곤이라는 이름 석자는 어떤 이름보다도 크고 그리고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 있어서 그 중심에서 항상 역할을 가장 잘 해주셨던. 명곤이 형은 제 스승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분 한 사람만이 저 높이 있는 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최고가 뭐가 다 소용없어 그 사람 앞에서. 명곤이 형이 나의 거의 뭐 은인이나 마찬가지. 그 당시에는 내가 깨닫지 못한 거지. 음악계 이순신 장군 같아요. 다 올려놓고 자기 역할 끝날 때쯤 되니까 호련히 돌아가시는. 저는 감사의 말씀이 너무 드릴 게 많죠. 그리고 제가 사과의 말씀 하늘나라 가셨을 때 제가 여기 한국에 있지 못해서 가서 뵙지를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사랑하고 제가 좋아했고 제가 지금도 그리워하는 우리 김명곤이라는 음악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명곤 역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걸 바람으로. 형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진짜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던 분이니까. 아니 그리고 그분이 전주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그게 전주분들이 더 진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하게 정말 무릎 꿇고 그렇게 존경을 하던 김민기 선생님, 김명곤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전북 출신이셨고 이제서야 관심을 가져주시나? 한 번도 김명곤이라는 음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이라든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김명곤 선배님에 대한 인터뷰라고 해서 이걸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수고 연예인이고 이렇게 앞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곡을 만들어주고 편곡을 해준 사람들의 그런 소중함과 그 중요함. 지금은 이제 별이 되셨죠. 근데 그분의 음악은 오래 남죠. 저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악이라는 것은 그분이 만들었던 것은 우리가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있다라는 거.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김명곤 선배님의 그 위대함을 다시 만나도 같이 음악할 거고 서로 사랑한다고. 녹음하려고요. 아이 그러면 나 눈물 나서 안 돼. 여기까지 합시다. 눈물 나려고 그래. 김명곤의 선율이 우리 곁에 흘러나오는 이상 그를 잊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찬란한 사운드로 울림을 준 김명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빛나기보다 함께 빛나길, 잠깐 반짝이기보다 오래 그 빛이 전해지길, 빛이 간절한 이들에게 묵묵히 그 빛을 나누었습니다. 80년대를 음악의 빛으로 밝혔던 그의 인생은 초신성, 먼 우주의 슈퍼노바를 닮았습니다. 찬란한 빛으로 별들에게 빛을 전하는 슈퍼노바 말입니다. 이제 김명곤의 유작을 감상하며 그의 이야기를 갈무리합니다. 전설로 회자되던 김명곤의 슈퍼밴드 미지로의 사운드를 최초로 공개하는데요. 그의 유작 5곡 가운데 한 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듬지 않은 날것. 30여 년 전 멤버 전원이 연습 삼아 한 번에 합주한 연주곡입니다. 제목도 가사도 붙이지 못한 미완의 음악. 하지만 김명곤이 추구하던 음악을 가늠할 수 있는 귀한 사운드입니다. 미완의 유작 5곡 중 오늘 들으실 곡, 마치 어두운 도시를 떠나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가는 이의 여정이 연상되는 퓨전 재즈입니다. 앞부분 허밍과 기타의 함춘호, 드럼 배수연, 베이스 이수용, 피아노 송태호, 퍼쿠션 박영용, 신티사이저 연주와 굵은 목소리의 허밍이 김명곤입니다. 저는 김명곤 선배님을 존경하고 동시대를 추억하는 가수 주현미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윤, 기획제작국장 황수영, 라디오국장 황윤택, 현장 진행 손범준, 강민성, 도시현, 이하륜, 곽서령, 자료 제공 김나은, 배수연, 이용준, 아나운서 노소정, 운행 문성민, 녹음 및 믹싱 이상훈, 작가 김세미, 연출의 송의성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음악인들과 김명곤님 가족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90.1MHz JTB 매직 FM 당신은 그렇게도 멀리서 밤마다 내게 어둠을 내려주네. 밤마다 내게 별빛을 보내주네.